저희가요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그 뭐 최저임금 미달, 뭐 초단시간 근로, 특수 고용 직군들까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있었던 그 대규모 파업들도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사각지대에선 노동자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함께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시자들에선 오늘부터요. 소외된 노동자들과 그분들의 일터까지 집중 감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순서 저희 제작진이 어디에 다녀왔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도로 위가 일터인 사람들. 하루 10시간 이상을 꼬박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피자 샀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급증하고 있는 배달 대행 라이더. 이들의 하루는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10분 안에 가야 돼요. 10분 안에요? 네. 지금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가요? 맞춰 가야 되는 거죠. 아, 맞춰 가야 돼요. 네. 배달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고객이 항의를 하거나 주문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뒤로도 못 가지요. 이러면 아유 망했네. 오토바이 재미 걸리네. 금방 불러갈게요. 고객 불만 건수가 생기면 책임이 라이더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 속도를 아슬아슬하게 지켜가며 도착했지만 배달 장소를 찾기 힘든 상황. 급히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설상가상으로 이번엔 통화가 되질 않습니다. 저기 선생님 죄송한데 여기 2층 체육관이 어딘가요? 2층 체육관 여기요. 바로 옆에 네, 2층. 저기 체육관 되어 있는 거. 아 절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달을 하고 받는 돈은 수수료 3,000원. 한 곳이라도 더 가야 목표 일당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계단이 더 야속하게 느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한 군데서 이렇게 발이 묶여버리면 다음 배달을 못 가는 거죠. 못 가고 그 음식이 변질된다든지 그 다음 손님 받으셔야 되는 손님이 그걸로 불만을 제기하고 주문이 취소가 된다든지 그러면 음식값뿐만 아니라 콜비도 날리고 시간도 다 날리고. 4년차 라이더 이준희 씨. 배달앱 업체에 옷을 입고 있지만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아닙니다. 업체를 통해 일을 소개받을 뿐 법적으론 개인 사업자 신분인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달료 1,000원이요. 애매한 고용 구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혜택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최근엔 배달앱 업체가 크게 늘면서 근무 환경이 더 열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비 오는 날에는 무천 할증, 주말 할증, 야간 할증 같은 게 있었어요. 실제로 웬만한 기업체는 다 그런 걸 넣고 있고요. 근데 이 배달 시장이 워낙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업체들 간의 경쟁에 붙어서 그런 할증들을 떼는 분위기예요. 팍팍한 현실보다 라이더들을 힘들게 하는 건 그들을 향한 불편한 시선입니다. 오토바이는 지상으로 전혀 가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라고 하는데 더 문제되는 건 비 오는 날은 그 우레탄 바닥이 엄청 미끄럽거든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할 뿐인데 입구에서부터 막아서는 아파트. 택배기사가 겪는 고통을 라이더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지하로 가야 서로가 하지 지하로 가면 이거 이제 안 써도 몰라 이게 비가 오면은 좀 위험해 비 오면은 바닥이 그런 거야. 사람으로도 근로자로도 대우받지 못하는 처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그들을 세상은 유령 노동자라 부릅니다. 야식 배달도 뜸해진 시간. 빨리빨리가 몸에 배다 보니 허기도 급하게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10시가 넘어가면 식당을 문 연 데도 없고 혼자 가서 먹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언제 일이 뜰지 모르니까 이렇게 때우는 경우가 왕왕 있죠. 힘들어도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터라 이를 쉽게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은 라이더들. 이젠 배달 일도 엄연한 직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못 배우고 못난 놈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잘나고 싶었고 잘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플랫폼 산업과 어두운 현실 사이에서 고군분투 중인 배달 대행 라이더.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외로운 거리를 달려갑니다. 사실 저만 해도 그렇고 저런 배달 대행 서비스를 종종 이용하곤 하는데 화면을 보면서 우선 첫 번째로 깨달은 건 전화를 바로 받아야겠다. 그죠? 저분들은 시간이랑 싸우시는데 저 아무 생각 없이 뭐 전화기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이런 것도 피해를 끼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 더 많이 길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도 스쿠터 30년대 타고 있거든요. 지금도 정말요? 예, 신입생들이 한 번씩 아저씨 그릇 가져가세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가성비가 좋고 그 차 사이로 이렇게 갈 수 있고 하니까 그걸 이제 우리 빨리빨리 문화에서 당연히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구조가 소비자 또 플랫폼사 음식점이 다시 중개업체에다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이 라이더 배달을 하시는 분한테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무슨 더 소모업도 아니고 중간 이 마진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구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플랫폼사가 뭐냐면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 하는 이제 IT 산업에서 판을 깔아주는 업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체는 또 뭐냐면 판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 예를 들면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단계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음식점에서 라이더를 직접 고용해서 하니까 중간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압축이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플랫폼사나 중개업체 이런 데를 전부 다 갑으로 모셔야 되는 라이더들이 그런 상황이고 저기 아까 화면에 보시면 그 배달 음식을 담아가는 그 이제 보관함이라든지 입고 있는 옷 같은데 어떤 업체명이 써 있긴 해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그 업체에 소속된 라이더 혹은 그 업체에서 고용한 직원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현실은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저런 구조로 인해서 전혀 다르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장님으로 지금 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이냐는 문제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연히 또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사회보험 영역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런 그 이제 저 아까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콜을 받고 배달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제 그 특징 중에서 종속적 이제 그러니까 노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특정 업체에 정확하게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법적인 판단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자라고 판단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유명한 이제 햄버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직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연장 수당이나 날씨에 대한 뭐 규정을 두고 있긴 한데 근데 이런 사항도 자연스럽게 얻어진 게 아니고 작년 8월에 이제 배달 노동자 박정훈 씨가 폭염수당 100원을 달라라는 1인 시를 갖다가 그 가게 앞에 섰었어요. 사실 이제 이런 노동권에 대한 제기가 나오지 않은 직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거의 지켜지지가 않죠. 사실 이제 건당 수수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수입이 되니까 뭐 갑질을 당하든 노동권이 좀 침해를 당하든 간에 일단 일을 나가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배달 문화가 워낙 좀 빠른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분명히 좀 이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계약 관계를 누가 당사자고 누구누가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인지 이 사이에는 지금 이 배달을 시키는 소상공인들도 이런 그 가게 주인들이 있을 테고요. 또 이제 이 배달하는 라이더가 있고 또 플랫폼 업체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릴레이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참 복잡한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과 노동을 둘러싼 새로운 이제 어떤 체계가 필요한 시점인데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분도 이제 이걸로 해서 애드 큐 하지만 그런데 라이더 평균 수수료가 한 번에 2,500원에서 3,500원입니다. 한 3,000원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한 1,000곳을 돌아야 됩니다. 이것을 채우려고 그러면요. 주당 6일 이상.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보면은 주당 6일 이상을 86%가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일에 10시간 이상이 78%라고 합니다. 이걸 평생의 일로서 이제 하는 분들이 많고 이걸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노동과 일을 둘러싼 새로운 시스템, 법 보호 시스템이라는 거 이런 게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더 좀 심각한 문제로 볼만한 거는 사고율이 좀 높습니다. 특히나 배달의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이륜차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시는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륜차는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친다는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통계상으로도 이 라이더 10명 중에 한 3명이 사고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그 VCR에서 봤지만 이게 워낙 이제 저가이다 보니 건당 3,000원 정도를 벌다 보니까 뭐 많이 뛰어야 생계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지만 정작 자기 신체라든지 혹은 자차 보험은 제대로 들어있지도 않아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또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지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사고가 나면 크게 나고 또 사고 발생률도 높다면 오히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저희가 또 취재해봤습니다. 창원의 한 배달 대행 업체. 24시간 라이더들이 오가는 이곳은 여느 회사와는 다른 사훈을 강조합니다. 사고가 나서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으로 해서 나오니까 이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다치면 무조건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치면 안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어떤 사고를 당하셨어요? 결국 혼자 하다가 이제 브레이크 잡으면 미끄러더라고요. 혼자 썰렸어요. 나은 지는 며칠 안 됐어요.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이런 사고는 다반사. 배달 라이더 대부분 크고 작은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데요. 오토바이의 특성상 사고로 인한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진단으로 전 70주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도 이제 몸은 많이 불편한데 이제 계속 쉴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참고 일을 하는 거죠. 자꾸 쉴 수가 없으니까. 해마다 사고가 늘고 있지만 오토바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라이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보험료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오토바이 영업용 보험을 넣으려고 그러면 기본 250에서 300이 나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이죠. 근데 그것 또한 보상 절차도 없습니다. 그것도 책임보험 대물만 들어가는데도 200만 원이 넘습니다. 보험 회사가 사각지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쓰는 사람이 사각지대를 없앴다라고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물론 그게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걸 과연 그 회사에서 가입을 했겠느냐는 얘기죠. 오토바이 한 대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인데 보험이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그걸 과연 누가 넣겠냐는 얘기죠. 라이더들의 바람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이 갖춰지길 바랄 뿐인데요. 기사들한테 돈도 안 주고 한다는데 돈을 못 받아도 노동청에 가면은 근로자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로자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개인 사업자니까 네가 알아서 민사로 돈을 받든 어떻게 하든 하세요라고 하니까 이게 이 친구들 어디 가서 뭐 하려고 해도 문의할 데가 없으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근로자이냐 아니면 유령이냐 이 뭐냐는 얘기지. 뒷짐만 짓고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주고 교육을 하고 그런 부서를 만들어주시고 관할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많이 위험하다 보니까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도 보험료가 많이 비싼데요. 그러니까 저도 저 VCR 보고 좀 이게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니 뭐 이륜차 종합보험이 1,000만 원 육박한다는 거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이 라이더들이 드는 아까 보험이 책임 보험만 해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고 네. 하셨어요. 근데 이걸 들어도 실제 사고 나면 자기가 번외로 또 합의를 보고 일시 수익을 보장해줘야 된다니까 사실은 금액에 비해서 큰 실익이 없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종합보험을 들려고 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개인 사업자로 다 일을 하는 이 라이더들이 자부담으로 들기에는 너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험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라이더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출퇴근용 오토바이로 그렇게 이제 접고 이제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 내가 영업용으로 쓰면서 영업용이 아니라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을 이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이제 보험사를 속였다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2020년 미래 이슈 1위가 이 플랫폼 노동 확산인데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뭐 이런 식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당연히 계속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 플랫폼 사업의 특징들이 전부 외주를 줍니다. 아까 그 구조를 봤죠. 끝까지 네. 이제 돈이 전달되는 구조. 외주에 외주를 주다 보니까 책임은 아래로 내려가서 소멸하고 이유는 위로 올라가서 쌓인다는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독일, 프랑스 등은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임금 노동자로 인정을 했고 북유럽은 그렇게 하려고 편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논의부터가 아주 부족한 상태고 일단 기본적으로 논의를 하려면 통계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통계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현재 그 배달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계신 라이더들의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그럼 가장 시급하게 무엇부터 좀 보완을 해봐야 될까요? 제일 시급한 거는 결국 배달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험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사실 이제 건당 수술을 받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막대한 비용을 내고 하기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수수료가 갑자기 보험을 가입할 정도로 확 뛰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험 시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근데 이게 보험사 자율에 맡겨놓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보험이란 게 좋은 보험 들어놓으면 몇 년 뒤에 또 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자연스럽게 보험이라는 게 나아질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험 시장의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또 도움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고 또 배달 대행업체들과 함께해서 보험을 의무화하게 만들고 라는 방에 쫙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이게 실제로 아까 말한 안전과 진짜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네. 때문에 좀 적극적이고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이제 사보험, 자동차 보험 얘기를 하는데 원래 우리가 내가 일을 하다가 근로 현장에서 다치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거는 우리 제도적으로 산재 보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데 대부분은 내가 산재 가입 대상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계신다는 통계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 그 배달 노동자가 사고가 나서 실제 사망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뭐 1심, 2심에서는 이분이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고 판결이 났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지금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음식 배달원의 지위가 아니고 그 산재보험법에서 적용을 받는 택배 노동자로 택배 근로자로 분류를 했고 택배 근로자라면 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분들한테 산재 적용을 해주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워낙 이런 이제 직업군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산재 가입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용 면에서도 일반 사보험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게 지금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직업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분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앱을 통해서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 사업장을 뛴다는 이유로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인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단기간 근로자도 있잖아요. 한 달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일당을 받고 하루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그냥 분당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기존의 근로기준법상의 해석으로도 충분히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배달 아까 나왔지만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직접 라이더 유니언이나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좀 더 절실한 얘기와 와닿는 얘기들을 담아서 이제 페이스북,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라이더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시장에 맡겨두는 것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정부도 나서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실제 라이더 유니온 같이 노동자들 직접 나서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또 현실적이에요. 아까 말한 이제 배달 기사를 보호할 계약서, 뭐 근로계약서를 도입하자. 그 다음에 너무 싼 배달료를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자. 그 다음에 뭐 추우면은 추운 날에도 좀 춥지 않게, 더우면 덥지 않게, 그다음에 헬멧 등의 안전 장비를 지급을 하자, 뭐 식대를 지급하자, 그리고 뭐 여튼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되게 쉬운 문제들이잖아요. 당연한 일하는 문제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네. 요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그렇죠. 노동법이 있는 나라라면 당연히 예. 돼야 되는 건데 좀 이런 라이더 유니온이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이 함께 좀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많아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 함께 연대해서 이런 당연한 조건들이 당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빨리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이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또 발전하면서
숙제가 참 많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달된 라이더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노동자를 규정하는 시야부터 넓혀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관련 논의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날까지 저희 감시자들도 감시의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